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비행하는 자동차입니다. 도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2D 교통 시스템과 3D 공간에서의 생활 및 작업 환경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체증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시스템을 3D로 구현하면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3D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나는 3D로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차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비행 자동차를 공개했으며 이는 우리가 교통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일란 머스크는 테슬라의 작업에서 가능한 비행 자동차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하늘을 나는 차량을 타고 교통체증을 피하며 기록적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소음이 꽤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머리 위로 날아가면 발생하는 풍력은 매우 강할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불안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모델은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과 도시 이동성의 미래를 보여주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발명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테슬라 마델 A가 사회에 미칠 기술적, 과제적, 잠재적 영향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과 환경적 영향 등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측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마델 A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테슬라의 추진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모델 A는 테슬라의 첨단 배터리 팩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완전 전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양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다중 덕트형 전기 팬에 있습니다. 이 VTL 수직 이착륙 기능은 게임 체인저로 기존 항공기들이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슬라 마델 A에 사용된 배터리 기술은 수년간의 혁신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의 결과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셀은 에너지 밀도, 내구성 및 빠른 충전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비행 자동차에 통합하는 것은 열 관리와 높은 고도에서의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엔지니어링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덕분에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상과 항공여행을 모두 지원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마델 A의 또 다른 눈에 띄는 기능은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 기술을 활용한 자동 조종 장치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마델 A의 자동 조종 시스템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입니다. 카메라, 라이다어,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조합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모두 주변 환경을 포괄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은 장애물을 피하고 비행 경로를 조정하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AI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업데이트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조종 시스템이 더욱 향상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비행 차량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테슬라는 해당 모델이 최고 표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 자동 조종 시스템 외에도 차량에는 비상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복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백업 전원 공급 장치, 다중 비행 제어 시스템, 심각한 오류 발생 시 활성화되는 비상 착륙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기능은 아마도 탄도 낙하산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모든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기 위해 신속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안전은 이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규제 승인은 테슬라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벽입니다. 현재의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은 개인 비행 차량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설계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기존의 항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테슬라는 연방항공청과 다른 글로벌 항공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교통 관리 표준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영공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델 A는 주로 활용도가 낮은 적어도 도시 영공에서 운용됩니다. 테슬라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 비행 경로와 구역을 설정해 기존 항공기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시 이동성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이러한 비행 경로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늘을 도로처럼 질서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슬라 마델 A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도시 계획 및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시는 주로 지상 교통수단인 자동차, 버스, 자전거 및 보행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도시 계획자들은 공간 활용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 거리, 심지어 옥상까지 이러한 새로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스카이포트의 전용 착륙구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카이포트는 사무실 건물, 쇼핑몰, 심지어 주거단지와 같은 기존 구조물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일상적인 통근이 아파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개인 비행 자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통근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편리함이 향상될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는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부유층만의 특권이 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기술의 이점을 널리 확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기존 교통 인프라에 미칠 영향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파괴적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도입은 지상 인프라의 마모를 줄여 이러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로가 쓸모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전통적인 차량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여 현재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새로운 이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슬라 마델 A의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운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합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은 전기로만 작동하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구동될 경우 배출가스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델 A의 효율적인 공중 사용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혼잡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더 깨끗할 뿐만 아니라 더 조용합니다. 테슬라 마델 A와 같은 비행 자동차는 기존 엔진에 비해 더 조용한 대안을 제공하므로 도시 지역의 소음 공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교통 소음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도시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마델 A의 환경적 이점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모터용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와 원자재가 필요하며 그중 일부는 환경적 및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및 기타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는 종종 환경에 해롭고 근로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채굴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만들기 위해 테슬라와 다른 제조업체들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공급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테슬라 마델 A는 단순히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기술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 제조와 도로 유지 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운송 방법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은 수요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교통관리, 도시계획, 차량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조종사, 교통관제사, 자동차 엔지니어 등과 함께 채용 시장도 변화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이 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간단해지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전환을 감독할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우리가 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 간을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한 도시에 살고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표준이 되는 더욱 상호 연결된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 수요가 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편리함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더 멀리 살기로 선택하여 이미 확장된 자원과 인프라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확산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매우 비싸다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부유한 사람과 덜 부유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주류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과 수용이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차, 비행기, 전기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운송 기술은 널리 받아들여지기 전에 많은 회의와 저항에 직면해왔습니다. 테슬라 마델 A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안전, 개인정보 보호,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브랜드는 상당한 강점을 제공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담한 약속을 실현하는 비전가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 성공과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성과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대중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델 A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며 테슬라는 초기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케팅과 교육은 채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편의성과 성능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 시연, 미디어 보도 및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 신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테슬라 마델 A는 이동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전 세계 도시에서 자율 비행 세대를 포함한 더 크고 발전된 버전의 비행 자동차에 대한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개인 자동차 소유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소유보다는 사용의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중심의 운송 모델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송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 비행 세대는 개인 차량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온디맨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도로와 하늘에 있는 차량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로 최적화와 승객 집합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개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제트기나 플라즈마 엔진 같은 첨단 추진 기술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먼 여행이 가능해져 지역 교통과 글로벌 교통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재생에너지 그리드와 같은 신기술을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통합하면 진정으로 상호 연결되고 지속 가능한 교통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테슬러 모델의 출시는 운송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동성, 지속 가능성, 도시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재정의하는 기회입니다. 규제 장애물, 기술 발전 및 대중 수용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테슬러는 야심찬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계속해서 입증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는 동안 테슬러 모델은 인간의 창의력과 끊임없는 진보 추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출퇴근, 새로운 도시 탐험, 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유를 즐기는 등 테슬러 모델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 이상입니다. 이는 단지 지평선 위의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테슬라 모델은 하늘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지구의 거주 가능성은 한정되어 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 결국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주의 광대함과 태양계의 규모는 이를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목적지를 선택하든 여행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자들은 물리학의 법칙을 넘어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엔진을 고안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한때 공상 과학 소설로 여겨졌던 워프 드라이브의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나사 자체도 이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천체인 알파 센타우리가 4.367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빛의 100배 속도로 항해하는 우주선에 탑승해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여전히 4.367년이 걸립니다. 로켓은 오랫동안 우주를 횡단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추진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연료가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연료 의존도는 막대한 양을 운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로켓에는 최대 속도와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연료를 운반할 부담 없이 강력한 추력을 생성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입니다. 우주에서는 재급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M드라이브로 알려진 나사의 최신 혁신적인 엔진이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엔진이 너무 강력해서 기존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특별한 엔진은 연료 없이 우주선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배기가스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추진 방식 없이도 점화되어 움직일 수 있는 고급 장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강력한 M드라이브 엔진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M드라이브는 측면에서 보면 로켓 엔진과 비슷하지만 눈에 띄는 구멍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작동은 밀폐된 챔버 내에서 튕기는 마이크로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마이크로파의 이런 독특한 상호작용은 엄청난 힘을 발생시켜 우주선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전통적인 로켓공학은 우주선을 추진하기 위해 운동량 보존에 의존하는데 이는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프하면 발이 땅을 밀고 비행기는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로켓은 배기가스를 이용해 추력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M드라이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밀지 않고도 작동합니다.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내부에서 튕기는 용기 역할을 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불가능한 엔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며 현재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우주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생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엔진 내부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는 추진제가 엔진에 충분히 오랫동안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불행히도 실험실에서 성공적인 테스트 없이 장치의 기능이 입증되지 않아 특허 취득과 공개 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의론자들은 이 논란의 기술이 물리학 법칙을 무시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놀랍게도 이 개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엔진의 차별점은 작동의 외부 요소에 의존하지 않아서 과학자들을 흥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사의 지원을 받으며 M드라이브의 작동 원리를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이 혁신적인 엔진을 우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M드라이브의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여전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첫째, 장치의 가속 속도는 포지를 초과할 수 있으며 가속 중에는 탑승자에게 정상 체중의 4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처럼 높은 가속도를 달성하는 것은 질량을 빠르게 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추진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또한 M드라이브의 다른 두 가지 특징도 주목할 만합니다. 추진력 생성은 모든 작용이 동일하고 반대되는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뉴턴의 제3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그 원리는 복사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 요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극도의 추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나사가 이 추진 시스템에 고급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드라이브의 개념은 2001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 몇몇 연구 그룹에서는 장치에서 생성된 순힘을 측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측정한 효과는 너무 미미해서 종이 한 장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친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드라이브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관련 프로젝트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새로운 물리학의 발견이 이 개념을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이 추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계속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주 탐험의 혁신적인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M드라이브와 비슷하게 나사는 또 다른 매력적인 추진 개념인 ION 드라이브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ION 드라이브라는 개념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선을 추진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생성할 수 없다고 믿고 이를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ION 드라이브는 실제로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2016년 나사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에러제트 라커트다인이라는 회사에 $6,700만 지원해 첨단 고효율 태양 전기 추진 시스템의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홀 효과 추진기라고도 하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전기장을 사용하여 추진체를 가속시킵니다. ION 드라이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 작동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태양광 발전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기는 노즐 밖으로 이온을 밀어내는 데 사용되어 추력을 생성합니다. 엔지니어들은 50년 넘게 SCP 기술을 개선해왔으며 여러 우주선에서 이미 이온 추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사의 단 프로브는 난쟁이 행성 세레스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에는 ION 추진기 중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ION 드라이브는 극소량의 운동량만을 우주선에 전달하지만 뛰어난 연료 효율성으로 이 단점을 보완합니다. ION 드라이브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추진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나사가 달 궤도를 돌기 위한 전초기지인 달 관문에 고출력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나사는 이전 설계보다 약 30% 더 많은 전력을 자랑하는 ION 추진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ION 드라이브의 역사와 잠재력을 고려하면
미래의 화성 임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ION 드라이브는 가장 빠른 옵션은 아닐 수 있지만 연료 효율성과 지속적인 발전 덕분에 미래 우주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로켓은 광대한 우주를 횡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연료가 큰 단점이 됩니다. 연료 의존도가 높아 막대한 양을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로켓에는 달성 가능한 최대 속도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의 연료를 운반할 필요 없이 강력한 추력을 생성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입니다. 우주에서는 제급유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M드라이브로 알려진 나사의 최신 획기적인 엔진은 이제 기존 기대를 넘어서서 전문가들에 의해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엔진은 연료 없이 우주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놀랍게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추진 시스템 없이도 점화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강력한 M드라이브 엔진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초기 검사에서 M드라이브는 측면에서 볼 때 로켓 엔진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구멍은 없습니다. 대신 그 작동은 밀폐된 챔버 내에서 튀는 마이크로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마이크로파의 독특한 상호작용은 막대한 힘을 생성하여 우주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전통적인 로켓공학은 운동량 보존에 의존하여 우주선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주선을 움직이려면 무언가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프할 때 발이 땅을 밀고 비행기가 공중을 밀어내는 것처럼 로켓은 배기가스를 사용하여 추력을 생성하고 스스로 추진됩니다. M드라이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밀어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내부에서 튀는 용기 역할을 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엔진의 작동 방식이 현재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불가능한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기존 지식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어쩌면 이 장치를 테스트함으로써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엔진 내부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추진제는 엔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공급할 만큼 오랫동안 고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성공적인 실험실 테스트가 없으면 장치의 기능이 입증되지 않아 특허를 받거나 공개 시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 기술이 물리학 법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나사는 M드라이브의 개념을 지지했으며 이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엔진의 특징은 외부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나사의 지원을 받으며 M드라이브의 원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향후 10년 내에 이 혁신적인 엔진을 우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M드라이브의 몇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여전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장치의 가속 속도가 포지를 초과하여 승객에게 극심한 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가속도를 달성하는 것은 특히 질량을 빠르게 가속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과제가 됩니다. M드라이브에 의해 생성된 추력은 복사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뉴턴의 운동제 3법칙을 적용해도 동일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M드라이브의 개념은 2001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여러 연구그룹에서 해당 장치에서 발생한 순힘을 측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측정된 효과는 매우 미미하여 종이 한 장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의 20년간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드라이브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되면 M드라이브가 기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비평가들이 이 기술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이 추진 시스템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사가 맞다면 M드라이브는 우주 탐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나사의 과학자들은 2의 드라이브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온 드라이브의 개념이 SF의 영역에 속해 비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의심과는 달리 투온 드라이브는 실제로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16년 나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러제트 라커트다인 회사의 SEP라는 고효율 태양광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6,700만 지원했습니다. 홀 효과 추진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전기장을 사용하여 추진체를 가속합니다. 투온 드라이브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작동하며 이 전기는 추력을 발생시켜 투온을 노즐 밖으로 밀어냅니다. 엔지니어들은 50년 이상 이 기술을 개선해왔으며 현재 세레스 궤도를 도는 나사의 단 프로브를 비롯한 많은 우주선이 이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2는 우주선에 적은 양의 운동량을 전달하지만 뛰어난 연료 효율성이 이러한 제한을 충분히 보완합니다. 나사는 우주 탐사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제 달 궤도를 도는 전초기지인 달 관문에 고출력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1년 4월, 나사는 이전 설계보다 약 30%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추진 시스템에서 2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가장 빠른 추진 방법은 아니지만 높은 효율성 덕분에 미래의 우주여행에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